네, 특별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종목들 각각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거북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이버 16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6만 8,100원이기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수익권에 계신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네, 거북정님 먼저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젠슨왕의 소버린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 주권이죠. 자기 나라에 관련된 AI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일부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사에서 그때 2019년에 나왔던 것에 노봇 관련 이슈를 얘기하면서 네이버를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잠깐 요거를 좀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차트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월봉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차트를 제가 지금 선으로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컵 홀더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의 그 기법을 제가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차트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좀 높아야 되는데 매수는 가격을 좀 싸게 하셨기 때문에 좋긴 한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가격하고 오른쪽에 있는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월봉상 봤을 때 무슨 얘기냐?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차트가 굉장히 살아 움직이려면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W자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서 주가 급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집을 해서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인비저블 핸드가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들어 올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뭐 AI 빼고는 다른 쪽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뭐 수익을 잘 내고 있긴 합니다만 리스키한 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라인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저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저점이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난 2022년 말에 나왔던 바닥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바닥이 그렇게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 뜻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서 큰 돈이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들어 올리고 싶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해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자금이 많이 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18만 원대 이상을 찍고 올라가면서 빠르게 턴을 해서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16만 원대는 글쎄요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8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제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16만 3,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 오늘 종가도 16만 8,100원에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를 제외하고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매수 주체가 지금 크게 들어올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8만 원 그리고 20만 원 선을 돌파할 때 그때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서 그때 또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고민 중인 우선요, 김민성 전문가님 환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저기 사마 페인트인데요. 네, 사마페인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8,5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네, 사마페인트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아무래도 김민성 매니저님을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 보니까 매니저님께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사마페인트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이십니까?
요거 제가 매수한 다음에 계속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제부터 좀 거래량이 튀었는데 네. 1차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네, 1차 목표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00원에 네.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가 8,290원입니다.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일단 사마페인트 차트 간단하게 띄워주시면 차트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를 하신 게 한 3주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고개를 드니까 보통 이제 매수를 해서 떨어질 때도 고민인데 이제 바닥에 있다 올라올 때도 사람이 고민이 많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 그래서 그 고민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구간인 것 같고요. 잘 견디셨고 힘든 구간은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서 추세 이제 막 돌려 세우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왔고 여기서 열을 낮추는 페인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2,300%가량 가지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조정도 그렇게 깊게 나타나지 않고 단기 조정 이후에 좀 추세를 바로 돌리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깊은 조정이나 그렇게 많이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뭐 유보율이 많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사마페인트는 적어도 한 10,000원대까지는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피고 이제 뭐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막 급등나게 하면서 VI 그런 상승을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이 나오면서 약간 윗골이 낳는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10,000원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수익을 바로 챙기시는 걸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반짝 움직일 때는 반짝 치고 나서 빠지고 또 조정을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인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지금 같은 종목은 좀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유보율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테마적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한 10,000원대까지는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보시면서 좀 안정적인 차트랑 안정적인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좀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페인트 힘든 구간은 지났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열을 낮추는 페인트로 테마성 또한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페인트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익을 본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좋다라는 코멘트 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큰 수익 보시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석 매니저의 사마페인트 진단 내려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DNF 2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18,140원으로 지금 좀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의 공정 중에 일종목 DNF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막 관련 소재를 만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용 사업 부분이 작년에는 별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DNF 같은 경우는 방막 매출이 좀 떨어져서 좀 안 좋았는데 호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28일 날 기점으로 해서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해줬죠. 바로 DNF가 최대 주주가 솔브레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DNF의 지분을 많이 갖고 갔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구리 관련해 가지고 구리로 만드는 선을 특별하게 이제 이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아마 조만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향으로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차트로 보면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고점을 찍고 많이 조정을 했는데 보통 이 월봉상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고점을 찍고 난 상태에서 보통 이제 한 파름도나 구음도 그러니까 음봉이 8개, 9개 정도 나오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때가 지금 고점이 작년 8월 달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음봉상, 양봉만 다 빼더라도 음봉만 지금 8개 이상이 나왔는데 이 음봉상 패턴이 기본적으로 지금 취해져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가격이 작년 10월 달 가격 바닥이 가장 낮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윌리엄 오닐의 패턴, 바로 이제 컵홀더 패턴을 좋아하는데 그때의 컵홀더 패턴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컵홀더 패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는 엉덩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엉덩이가 높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작년 월봉상으로 보면은 10월 달에 있는 바닥을 찍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엉덩이는 조정을 하고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만 만약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분이 지금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 패턴을 보면은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조정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작한 지가 지금 3일,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5일 지났죠. 5일 지났는데 이게 이번 달 안으로 또는 그러니까 한 2, 3주 내로 이게 양봉으로 뜬다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패턴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수급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보면은 자리는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죽고 있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은 원래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다 죽고 난 상태에서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서 패턴이 급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차트가 W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향하는 패턴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손해를 보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계약 관련된 이슈가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또 입자를 또 새로운 소재를 또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한 2, 3주 내로 여기에 대한 패턴이 그러니까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하게 움직이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자리는 마이너스 때 비중은 15%인데 한 20%까지 천천히 기다렸다가 마이너스에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20% 비중까지 늘려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거래건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2, 3주 내로 양봉이 나온다면 수급 전환을 하고 또 거기 부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DNF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대상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650원에 20%입니다. 네, 대상 29,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오늘 종가가 25,300원입니다. 지금 좀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그때 한창 식음료 올라갈 때 네. 그게 안 올라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걱정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 식음료가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큰 상승이 안 나와서 고민 중에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상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대응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게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닙니다. 많이 올랐을 때 좀 잡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20%다 보니까 추매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한 번만 하더라도 거의 비중이 50% 가까이 40%, 50%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거를 감안하셨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좀 이제 차트를 잠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부터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하는 것 자체가 위로 올려서 하진 않아요. 지금 내리면서 계속해서 아래로 잡으려고 이제 주가를 오히려 아래로 내리면서 매집을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힘들어서 물량을 내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구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으니까 이 외국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대량 동반시키면서 반등을 시켜주면서 좀 탈출 기회를 만들어 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0일선 부근인 한 8%
정도 상승을 하는 27,600원대 되면은 또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막히고 윗골이 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이제 매수가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막히는 구간이 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추세 자체가 24,500원대까지 좀 밀리면서 깨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좀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식음료, K푸드 쪽으로 많이 모멘텀이 만들어졌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재무적 자본력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주목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식음료 쪽이나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종목이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간 조정 동안에 시청자분께서 너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소외를 느끼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리스크를 줄이고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가시는 대응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 29,65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가 25,300원인데요. 앞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27,600원에서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힐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해보면서 리스크를 줄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24,500원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주셨으니까요. 다른 기회비용을 올릴 수 있는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일 매니저님께 왔습니다. 한국콜마 8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62,200원으로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좀 빨리 사셨구나. 제가 보니까 가격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아마 3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고점에 사시긴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한국콜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말씀이신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6월 27일 날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과 같이 이제 인터컨티넨트에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콜마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디엄 기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매출 잘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샀어요. 근데 왜냐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2021년도 때 전 회장님이 이제 지분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증여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고점에 샀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단기 투자가 아니신다면 중장기라면 충분히 갖고 가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이 아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6월 달이죠. 6월 달에 좀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는 절반 정도 조정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반 조정은 이미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갖고 계신다면 분명히 증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나 한국콜마 홀딩스 두 종목 다 좋은데 조금 중장기 패턴을 갖고 가신다면 급하게 하지 않는다면 갖고 가십시오. 분명히 제가 보기엔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없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급등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보통 이제 급등주 똑같습니다. 일봉 패턴도 똑같고 월봉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큰 일봉을 나와서 급등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절반 정도 조정을 하면은 이 절반 정도 가격이죠. 그러니까 6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급등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격 멋지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35% 계속 가지고 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89,0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종가가 62,2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3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비중 그대로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종목 상담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 미리 체크해보는 주간 경제 주요 일정 시간입니다. 먼저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본의 5월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일본은 최근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이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6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 일정에서는요.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3년 연속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이 체코와의 양자회담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원전 사업 수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 관한 단기별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수요일 하원에서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세 번째로는 미국의 NFIB가 발표하는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지수 꼭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북미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웨스트 2024가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꼭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요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에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택 행사를 개최합니다. 신제품 중에서도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 이 시리즈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5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6월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증권가에서는 7월 금통위가 5월보다는 비둘기파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통화정책 전망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5월에는 올해 처음으로 전망치를 밑돌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됐었는데요. 과연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망의 뒷받침이 되어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또 미국의 식음료 업체 펩시코의 실적도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입니다.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었죠. 이 CPI에서 PPI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하는데요. 이렇게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CPI 그리고 PPI 발표까지 있는 만큼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월요일부터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매니저님들 찾아가 보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제 이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밴드가 있는데요. 무료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 심지어는 새벽에까지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링크를 걸어 드려갖고 여러분 트레이딩할 수 있게 힌트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오셔갖고 많은 정보, 실시간으로 국내외 데이터들 올라가는 것들 어떤 매니저보다 더 빨리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시고요.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장 끝나고 3시 30분에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 끝나고 바로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엑기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녹화되어 있는 거 유튜브에 가셔서 조선일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일 매니저의 유튜브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뉴페이스죠.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로 찾아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밴드가 나올 텐데요. 장중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이라든지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무료 정보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진행을 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드렸던 소버리 AI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튜브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을 하셔서 오늘 방송분도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 보시고 매주 금요일날 진행하는 무료 방송도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금요일에는 장중 오후 2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